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영상은 집단 상담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리는 영상이고요. 오늘 소개해 드릴 프로그램은 의사소통 훈련 프로그램이라는 집단 상담 구조화 프로그램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의사소통 훈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만큼 이 의사소통이라는 거는 대인관계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상담 쪽에서는 의사소통을 되게 강조를 하고요. 그래서 이런 집단 상담 프로그램을 통해서 구조화된 의사소통 프로그램이 있으면 활용하기에 매우 좋겠죠. 네. 그래서 일단 요 주제는 의사소통 훈련이고 제목은 슬기로운 의사소통 생활. 많이 좀 들어본 느낌 나시죠? 네, 그래서 슬기로운 의사소통 생활이라고 정했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도 여러분의 그 집단 상담 프로그램 이름을 정하실 때 좀 일반 대중분들이 들으셨을 때 좀 익숙하고 낯익고 아니면 좀 흥미롭다거나 이런 걸로 정해주시면 흥미나 관심을 갖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목차는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의사소통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말을 하지 않는 소리를 듣는 것이다. 피터 드러커라는 분의 이제 이 말인데요. 상대방이 말을 하지 않는 소리를 우리가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 네.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어떻게 하면 말하지 않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요? 이거는 이제 상담에서도 뭐 적극적 경청이다 이런 표현으로 사용을 하기도 하는데, 그만큼 저 상대방이 나에게 한 이야기 그 밑에 있는 이면의 그 사람의 감정이나 의도, 뭐 생각, 욕구 이런 것들까지 내가 읽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말의 내용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말하는 어떤 표정이나 말투나 뭐 제스처라던가 이런 것까지도 관심을 기울이면서 잘 들어야 상대방이 말로 하지 않는 소리까지도 들을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의사소통에 대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렇게 시작을 했고요. 자, 먼저 프로그램의 필요성과 목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의사소통이라는 거는 우리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인데, 워낙 이제 의사소통이 당연히 우리가 많이 활용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의사소통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고 이 의사소통으로 인해서 관계가 달라질 수 있는데 약간 등한시하고 그냥 너무 익숙한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지식과 기술을 알고 있고 가지고 있다고 해도 의사소통이 잘 안 돼서 전달이 잘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무용지물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대인관계에서 사이가 좋은 관계라고 하더라도 의사소통에서 이렇게 문제나 갈등은 발생할 수 있고, 이 문제나 갈등도 의사소통으로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갈등이 발생했을 때 의사소통을 하지 않고 그냥 서로 침묵하고 담쌓기하고 이러면 그 갈등이 해결이 되지가 않겠죠. 그래서 의사소통은 일상생활에서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럼 의사소통이라는 게 무엇이냐? 의사소통은 대인관계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단 상담 수업을 배울 때, 집단 상담에 대해서 이론을 제가 강의를 해드릴 때도 상호작용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수도 없이 많이 했습니다. 의사소통은 언어적, 비언어적인 수단을 이용해서 나의 생각이나 정서를 상대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관계를 친밀하게 잘 만들고 유지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의사소통을 하는 과정에서 나도 모르게, 사실 우리는 상대를 평가하는 게 되게 익숙한데 본의 아니게 상대를 평가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나는 평가하는 말 들어도 별로
뭐 기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나는 오히려 나에 대해서 성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지만 막상 나에 대해 평가하는 말을 들으면 막 기분이 엄청 나쁘진 않더라도 뭔가 찜찜하고 저 사람이 날 이렇게 보고 있었나? 물론 이제 나에 대해서 뭐 칭찬이나 인정해주는 그런 말은 이제 기분이 좋겠죠. 하지만 평가하고 판단하는 말 들으면 기분이 좀 상하게 됩니다. 여러분 들으셨던 평가나 판단하는 말 기억나는 거 있으신가요? 뭐 예를 들면 너는 너무 외로움을 많이 타는 것 같아. 이 말은 어떠세요? 너는 너무 예민한 것 같아. 이런 말들은 어떻게 보면 상대방은 나를 뭔가 걱정해서 하는, 뭐 걱정하는 의도로 하는 말일 수도 있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이상한 건가? 내가 외로움을 많이 타는 건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죠. 그렇게 하다 보면 물론 이제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람도 있고 뭐 아닌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보통은 이제 평가하는 말이나 이런 걸 들으면 방어적인 태도로 상대방을 똑같이 공격하거나 아니면 나도 똑같이 평가나 판단의 말로 주변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힐 수 있게 됩니다. 잘못된 의사소통은 사회적인 관계 형성, 상호작용을 방해해서 서로를 오해하게 하고 마음의 상처를 주고받음으로써 관계를 멀어지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갈등이라고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부부 갈등이 사실은 되게 갈등의 강도가 세잖아요. 부부 갈등의 강도가 더 센 이유는 더 가장 어떻게 보면 가까운 관계이기 때문에 갈등의 강도도 가장 셀 수 있어요. 우리가 남하고는 그렇게까지 뭐 싸울 필요도 없죠.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래서 보시면 그 이혼 숙녀 캠프나 뭐 비슷하게 부부 간의 관계나 갈등을 다룬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는데 의사소통에서 서로 소통이 안 돼서 계속해서 싸우고 서로 인정 안 해주고 자기 주장만 막 펼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서로 계속 상처 주고 이제 서로 이제 의견이 안 통하고 답답하니까 상대한테 뭐 평가는 말하고 뭐 네가 뭐 게을러서 그러잖아. 뭐 네가 뭐 지금까지 뭐 도움이 된 게 있어? 막 이런 말들이 막 툭툭 튀어나오고 그런 말 들으면 나도 기분 상하니까 나도 상대를 또 공격하게 되고 그러면서 싸움이 심해지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사소통 훈련 프로그램은 개인을 성장시키기도 하고 인간관계 능력을 이제 향상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소통 훈련 프로그램은 참여자들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참여자들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상호 간의 신뢰감을 높이고 타인을 이해하기 위해 적극적인 경청 기술과 공감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래서 우리가 집단 상담에서 하는 배운 그런 내용이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이런 과정을 통해 내 생각과 감정을 상대방에게 잘 표현하고 전달할 수 있는 기술 훈련을 통해서 자신을 성장하게 하여 의사소통 능력을 높이는 데 많은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내 속마음을 그대로 표현하고 상대의 말을 공감적으로 잘 듣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 나는 상담 배우고 있는 사람인데 이런 게 잘 안 되는데 라고 너무 그거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이건 누구나 훈련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저도 이제 상담을 배우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저도 모르게 훈련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표현한다는 게 그냥 무조건 솔직하다는 거는 아니에요. 무조건 솔직한 건 나는 너를 좀 게으른 사람이라고 생각해. 왜 솔직한 거죠. 근데 이거를 그냥 날 것으로 표현을 하는 게 상대에게 상처를 줄 수 있고 그게 좋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이 말을 하는 게 상대에게 상처 줄까 봐 참아야 되냐? 아니죠.
나는 너가 게으른 것 같아. 참으면 병납니다. 이 말은 뭔가 그냥 하진 않아요. 뭔가 내 답답한 부분이 있으니까 상대에게 평가하는, 비판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뭐가 답답하냐? 너가 집안일에 있어서도 잘 도와주지 않고 이러니까 답답해. 이 말을 너 되게 게으른 것 같아. 이렇게 이제 상대를 평가하는 말로 돌려준 거죠. 그게 아니라 너가 집안일 우리 서로 분장한 거를 그 정한 대로 하지 않아서 내가 좀 답답하네.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게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서 세부 목표를 보면 원활한 상호작용을 위해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타인의 감정에 민감하고 공감하는 반응을 통해 의사소통 능력 향상시키고 효과적인 의사소통 기술 훈련을 통해 대인관계를 향상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총 4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회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1단계는 1, 2회기, 2단계는 3, 4회기, 3단계 5에서 7회기, 4단계 8회기예요. 그러면 1단계 1, 2회기에는 무엇을 하느냐 볼게요. 마음 열기 단계인데요. 참여자들과 친밀감을 형성하고 의사소통 훈련 프로그램의 이해를 통해 기대감, 집단 참여의 동기를 높인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그 집단의 발달 단계로 따지면 탐색 단계에 해당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시작 단계이다 보니까 이런 게 중요합니다. 친밀감 형성, 집단 참여 동기. 2단계는 듣기 훈련인데요. 이제 의사소통 훈련이 시작이 됩니다. 이때는 적극적 경청 기술 훈련 그리고 공감 기술을 훈련하는 두 가지 그 기술을 훈련한 단계고 3단계는 3회기로 구성이 되는데 3개의 회기로 구성이 되는데 이제 감정에 대해서 알아보고 나전달법. 근데 나전달법 우리 그 첫 번째 집단 대인관계 인간관계 향상 집단에서도 들어가 있었죠. 그만큼 나전달법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8회기 마지막 회기 때는 총정리, 마지막 통합 단계에 해당하겠죠. 그리고 나에 대한 격려 활동을 합니다. 스스로에 대한 격려 활동. 네, 내용 읽어보시면 통합 단계에 해당한다는 거 아실 수 있고요. 그래서 시작할 때는 일방적인 의사소통, 지시적인 말투의 의사소통이었다면 마지막 끝날 때는 공감적 상호작용의 의사소통을 하게 되는데 그걸 위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가 진행이 되는 거고 요거 아까 설명드렸죠? 요런 걸 통해서 그래서 이때 뭐를 하느냐 1단계에는 의사소통 걸림돌 이해하고 의사소통 방식 이해하고 방식을 익히고 자신만의 방법 공유하고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이 구성이 되게 됩니다. 이거는 8회기짜리예요. 8회기 1시간 반, 주 1회. 네. 그리고 앞에 관계 형성 단계가 들어간대. 웜업 활동 같은 거고요. 보통 이제 구조화는 어떤 프로그램에 따라 다른데 이 프로그램은 활동, 강의, 활동 이렇게 거의 매주 구성이 된다. 이렇게 앞에 나와 있고요. 그래서 여기 도입 활동, 체크인 활동이 들어가고 전개는 매주 3가지로 이렇게 구성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본회기 주제에 대해서 활동하고 강의로 지식 습득하고 훈련 활동하고 그래서 이렇게 집단 상담 주제에 따라서 강의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강의가 필요한 경우에 강의를 넣는데 강의가 안 필요한데 굳이 강의를 넣는 거는 별로 바람직하진 않고요. 그 다음에 마무리 활동해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마음 열기가 1, 2회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시면 주제는 여기 뭐 시작하니까 이렇게 하고 나의 의사소통에 대해서 점검해보는 의사소통 유형을 확인하는 회기가 2회기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도입 활동은 1회기에 의례적으로 하는 그런 활동들. 네. 이런 활동 들어가고, 2회기에는 체크인 활동하고, 동작 텔레파시, 약간 웜업 같은 거고, 나의 대화 습관 알기, 그리고 그다음에 강의로 뭐 의사소통 유형별 특성 들어가고, 나의 의사소통 유형의 자원은 이렇게 활동 또 들어갑니다. 과제도 들어가죠. 과제. 다음 주까지 뭐 할지. 그다음에 3회기 너의 목소리가 들려. 요거는 경청에 대해서 배우는 회기고요. 이런 활동들 뒤에 가서 자세히 볼게요. 4회기는 공감. 너의 마음이 느껴져. 그것도 뒤에 가서 살펴보고 5, 6, 7회기가 이제 3단계에 해당했죠. 여기는 감정, 일단 감정에 대해서 배우는데 다양한 감정을 알고 좋고 나쁜 감정이 없다는 거 배우고 자신의 감정을 잘 알아차리는 회기입니다. 활동은 이렇게 4가지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꼬꼬무대야. 이것도 많이 익숙한 단어인데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잘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고 공감적 의사소통에 대해서 배웁니다. 이것도 뒤에서 한번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고 나의 솔직한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 뭐예요? 나 전달법이죠. 이렇게 활동이 구성이 됩니다. 마지막 8회기 4단계죠. 나는야 슬기로운 의사소통의 1인자 해서 변화된 자신의 의사소통 방식을 인식한다. 그리고 계속적인 실천을 다짐하는 마지막 통합 단계의 회기입니다. 네. 회기별 내용을 뭐 구체적으로 좀 살펴볼게요. 일단 1회기 때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보시면 활동 지도안 보시면 일단 프로그램 서약서를 쓰는데 서약서는 이제 구조화 활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구조화를 하기 위해서 이런 내용을 쓰고 또 이제 좋은 건 나의 목표까지도 이렇게 작성을 미리 함으로써 이걸 하면서 목표를 구체화하고 명료화하는 그런 작업을 같이 해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인사 나누고 별칭, 집단은 별칭 짓는 게 꼭 포함이 되죠. 네. 그리고 이거는 게임 같은 거네요. 소통사세요라는 게임을 하고 마지막으로 의사소통에 대한 브레인스토밍. 그러니까 1회기 보면 뭐 깊이 있는 어떤 프로그램을 하기보다는 좀 서로 아이스 브레이킹하고 구조화하고 좀 가볍지만 이제 이게 어떤 프로그램인지 약간 감을 잡을 수 있게 하는 조금은 가벼운 프로그램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요 내용들로 별칭을 이제 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동기, 기대되는 모습 이런 것도 같이 이야기해 보면 좋겠죠. 2회기는 의사소통 유형을 알게 되는 건데 그래서 여기서는 의사소통 그 유형 검사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유형별 특성 이런 거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요. 저희 의사소통 유형 검사지 요거는 그 사티어라는 분의 그 경험적 가족 치료에 나오는 검사지인데요. 이 검사지를 해서 내가 어떤 유형의 의사소통을 주로 하는지를 체크한 다음에 네. 그리고 이제 강의도 듣고 그다음에 자신의 의사소통 자원도 찾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집니다. 그렇게 해서 2회기 마무리되고 3회기 가면 적극적 경청에 대해서 배우는데요. 뭐 어떤 요새 게임을 하는 것 같고 경청에 대한 강의를 실시하고요. 그 다음에 적극적 경청 기술 연습을 합니다. 활동지 3-1, 3-2를 보면 되는데 내용을 할 때 어떤 활동이냐? 2명씩 짝이 돼서 한 명은 자기 얘기를 하고 한 명은 무조건 안 들어주기 자세로 1, 2분 하고요. 네, 그다음에 바꿔서 또 이제 경청하면서 얘기하는 것도 하고요. 네. 그리고 경청 능력 테스트 이런 것도 합니다. 요 내용에 자기가 해당하는 거. 그리고 적극적 경청 기술 연습하기에 대해서도
경험한 거에 대해서 쓰도록 해서 오히려 그 경험을 좀 더 다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사회기, 공감 기술로 넘어가는데 이제 활동 3가지가 나오죠. 공감에 대해 강의도 하고 활동지 4-1 보면 공감 기술 연습을 하는데요. 요걸 보면서 공감 반응을 해보는 연습이에요. 여러분 하나 읽어보시겠어요? 두 번째 거 한번 볼까요? 앞에 나가서 발표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 앞에만 서 있으면 심장이 떨리고 외웠던 내용들이 하나도 떠오르지 않아 이런 제 자신에게 너무 화가 납니다. 공감 뭐라고 할까요? 근데 다행히 여기는 말하는 사람이 화가 난다고 이렇게 말을 해줘가지고 공감하기가 되게 쉽죠? 발표가 원하는 만큼 잘 되지 않아서 자기 자신한테 화가 나는군요. 이렇게 감정 반영을 해주셔도 되고, 네. 많이 답답하시겠어요.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다만 하지 말아야 되는 건 뭐다? 요런 말. 요 말을 듣고 아까 그 발표가 힘들다는 말을 듣고 공감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뭐가 있을까요? 조언하기. 발표 잘하려면 이렇게 하세요. 라던가. 여기 있는 건 하지 말아야 될 것들. 그 다음에 5회기는 감정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데요. 감정 단어 알려주고, 감정이 소중하다는 거 강의하고, 민감성 훈련하고, 감정 단어 이렇게 보시면 되죠. 여러분은 다른 수업에서 아마 이 감정 단어 목록 제가 드렸을 거고요. 여기는 조금 목록은 다르지만 네, 여기 나온 것대로 감정 단어 한번 체크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민감성 훈련하기. 이런 거를 집단원들이랑 같이 하면 재미있겠죠? 네. 6회기는 표현을 잘하는 거. 여기서 이제 활동으로는 개미와 배짱이 뒤에 한번 볼게요. 의사소통 잘하는 방법, 공감적 의사소통 연습. 요 내용을 한번 읽어보고 서로에게 화가 난 이유에 대해서 변호하는 그런 활동을 이제 활동하면서 의사소통에 대해서 좀 체험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공감적 의사소통 연습하기. 어기역차라는 걸로 하는데 일단 어떻게 하냐? 어떤 이야기인지 잘 들어준다. 자, 예시 사례는 발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 층간소음이 심하다고 조용히 해달라고 몇 번 초인종 누르면서 화내는 아래층 사람이에요. 쉽지 않은 사례네요. 일단 어떤 얘기인지 잘 들어줍니다. 그래서 짜증이 나셨군요. 역지사지 공감해준다. 정말 힘들었겠어요. 생각이 다를 때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인정을 하는 거예요. 네, 요게 공감적 의사소통입니다. 7회기는 상대를 비난하지 않고 나전달법으로 의사소통하는 거 가르치는 거고요. 그래서 내가 주로 어떤 말을 많이 하는지 나전달법, 너전달법 강의하고 이렇게 내가 자주 사용하는 말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겠어요? 여러분 주로 친구에게 어떤 말을 많이 하는지 부모님에게 어떻게 얘기하는지 그 다음에 요거는 아이메시지 딱 그 4가지 단계로 되어 있죠. 자, 요렇게 훈련을 시킵니다. 훈련을 할 때 상황 2번째 이렇게 빨리 대답을 요구한다 했을 때 사실 이렇게 조금 어떻게 보면 사소한 상황에서 이 4단계로 다 얘기하는 거는 쉽지 않아요. 엄마, 제가 친구랑 통화를 하고 있는데 엄마가 자꾸 말을 거시니까 제가 마음이 조급하고 좀 불편하네요. 제가 통화할 동안에는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4단계로 다 언제 얘기해요? 그냥
엄마 나 지금 친구랑 통화 중이니까 좀 이따 할게요. 이렇게 그냥 해도 돼요. 근데 이거는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 그래서 훈련할 때는 4단계 꼬박꼬박 한번 얘기해보고 일상생활에서는 상대를 비난하지 않으면 이 4단계를 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이슈 같은 경우는 이 4단계를 좀 지켜야 서로 상처 주지 않으면서 그 갈등을 잘 해소를 할 수가 있고요. 마지막 회기. 이때 여기에는 이제 이 집단 상담 프로그램을 통해서 변화한 나에게 편지 쓰는 그런 활동으로 종결을 하게 됩니다. 통합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의사소통 증진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보시면서 좀 여러분들께서 만드셔야 되는 프로그램의 활동들에 대해서도 아이디어를 좀 얻으셨으면 좋겠네요. 네. 강의 영상 듣느라 수고하셨습니다.